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슈퍼리그는 중국의 프로축구 1부 리그를 뜻하며 2부는 각급 리그, 3부는 을급 리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 16개 팀이 2023년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0라운드의 경기를 치렀으며 우승은 19승 6무 5패 승점 63점으로 우레이의 소속팀인 샹하이 하이강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 하이강의 우승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없는 게 슈퍼리그 일정 내내 판정 시비, 특혜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축구계에서 승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는 건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는 합니다. 올해 산동 타이산에서 뛰던 우싱한 선수가 승부 조작에 참여하면 한 번에 4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SNS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번 시즌만큼 대놓고 장기간 한 팀을 심하게 우대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산동 타이산, 우한 산전, 저장팀은 모두 참패를 당했습니다. 원인 중 한 가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치른 중국 슈퍼리그 경기로 인해 일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에 대비하기 위해 타이산, 산전 축구팀은 중국 축구협회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결정은 광범위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샹하이 하이강팀의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은 축구협회의 공평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외로 샹하이 하이강팀이 중국 슈퍼리그 경기 중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과 비평가들은 중국 슈퍼리그 경기 중 샹하이 하이강팀이 일부 심판들의 배려를 받았으며 얻어서는 안 되는 승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심판의 공평성 논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축구협회가 경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흑백 논리가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축구 리그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축구는 유소년 팀부터 성인 1부 리그까지 여러 가지 인맥관계, 승부 조작 등이 얽혀 있어서 공정한 스포츠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했지만 어차피 중국 안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감독, 선수들까지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내기인 손준호 선수는 2021년 중국 슈퍼리그의 산동 타이산 팀에 합류하고 그의 팀이 리그 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 감독이었던 하오웨이 및 조선족 선수 김경도 등 몇 명이 승부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23 시즌 직전에 구속되었고 손준호 선수 역시 2023년 5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 체포당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전에 출국 금지를 했던 것은 아니고 출국 금지를 안 했었다는 건 체포 당시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인신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산동 타이산 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감독과 선수들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일까요? 2022년 우한 산전 팀하고 산동 타이산 팀은 중국 슈퍼리그와 FA컵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담이 되었던 건지 두 팀은 밀약을 통해 슈퍼리그에서 우승은 우한이 하고 FA컵 우승은 산동이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았었는데 놀랍게도 실제 결과가 그러한 소문들과 일치했습니다. 우한은 2부 리그에서 슈퍼리그로 승격된
된 지 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이 되었고 산동은 중국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3연속 FA컵 우승을 차지했으니 두 팀 모두 만족스러웠겠지만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불법 거래, 불공정 거래, 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초가 된 건지 혹은 다른 불법 행위들이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독 및 선수들이 구속되면서 팀이 박살나자 다급해진 산동은 2023년 5월 16일 한국의 최강희 감독을 선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즌 시작 직전에 벌어진 황망한 사건들로 인해 팀 관계자는 물론 팬들까지도 타이산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봉을 잡은 최강희 감독은 오히려 팀을 우승 후보로 변모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현재 중국 축구계의 부정부패 관련 엄격한 공안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2023년 7월 3일 슈퍼리그 상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산동 타이산과 샹하이 하이강의 경기 중 타이산은 먼저 한 골을 넣고 리드를 잡은 뒤 다시 추가골을 터뜨려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골이 들어가자마자 심판은 갑자기 30초 전에 발생한 선수 간의 작은 충돌을 빌미로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반칙으로 인정하며 득점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경기 화면을 보면 후반 1분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30초 전에 하이강의 수비수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면서 득점을 취소한 것입니다. 반칙으로 휘슬을 불 것이면 발생했을 때 했어야지 30초 후에 득점을 하니 반칙 선언을 하는 행동은 아무리 최강희 감독이 오랫동안 축구계에서 선수와 지도자로서 생활을 했다고 해도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점수가 2대0으로 벌어지면 수비 강화를 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득점이 취소되고 심판이 하이강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주어서 결국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강희 감독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한 경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하이강 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95분에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즉 하이강이 지고 있으면 심판이 무조건 편파 판정으로 하이강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만들어주니 경기가 끝나기 직전 연장 시간에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2023년 10월 29일 재대결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 선수 간의 충돌로 인해 5명이 퇴장당할 정도로 과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두 팀에 모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합니다. 11월 7일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처벌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산동 타이산과 샹하이 하이강은 중국 슈퍼리그 경기 중 선수끼리 충돌이 발생해 폭력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양 팀은 10만 위안의 벌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중국 슈퍼리그 우승은 우레이의 샹하이 하이강이 차지했습니다. 최종 승점은 하이강이 60점, 타이산이 55점인데 만약 저 두 경기를 타이산이 이겼다면 타이산이 59점, 하이강이 58점으로 우승은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동 타이산이었을 겁니다. 하이강의 심판 편의 판정이 더 논란이 된 이유는 하이강이 중국 슈퍼리그를 제외한 FA컵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졸전을 벌이며 조기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력이 없는 팀인데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심판의 도움으로 우승까지 하니 어떤 중국 축구 팬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산동 타이산과 샹하이 하이강은 토트넘 대 아스널이나 맨체스터 더비 못지않은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타이산 입장에서는 우승을 도둑 맞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우레이의 소속팀 샹하이 하이강은 슈퍼리그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샹하이 하이강의 구단주 천슈웬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축구원로 시건하오가 2005년 창단한 샹하이 동야를 2014년에 인수하면서 팀 이름을 샹하이 샹강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축구팀 이름에 기업 이름을 넣을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1년 팀명을 다시 샹하이 하이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이강의 구단주 천슈위에는 2019년 8월 중국 축구협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만만하게 다음과 같이 중국 축구에 신랄한 비난을 하며 개혁을 예고합니다. 自己国家队已经有将近分别将近有15年、20年没有进入到这届世界大赛。我们中超俱乐部的投入平均多少？是日本前联赛的3倍，是韩国开联赛的10倍。我们中超俱乐部一线球员的工资薪酬是日本前联赛的5.8倍，是韩国开联赛的11.67倍。这些数字是触目惊心的。我们难道还不觉醒？我们难道良心已死吗？ 하지만 2023년 상반기 중국 축구협회 서열 1위인 천슈위엔 회장은 물론 2위, 3위인 사무총장, 사무차장까지 전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퇴직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인맥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고위직들이 한꺼번에 퇴출되었으며 여러 언론들을 통해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이 결정이 굉장히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샹하이 하이강은 천슈위엔이 거액의 공금을 써서 만든 것이며 현재 공금으로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천슈위엔이 샹강 그룹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공금을 사용해 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 선수들은 무궁무진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축구 클럽을 만드는데 왜 국가에 많은 돈이 들까요? 축구 클럽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살 수 없기라도 하나요? 우리는 축구 없이도 살 수 있으며 수백, 수천억 위안의 자금으로 부패한 분자들과 선수들을 만들기보다는 과학기술과 인민이익을 위해 쓰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인민들은 모두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돈은 인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만 됩니다. 중국은 투자해야 할 곳이 많기에 인민들은 현재 강렬하게 축구에 더 이상 국가의 자본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천슈위엔은 왜 이렇게 나이뛰며 당당하게 공금을 유행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켜봅시다. 문제가 있다면 결국 중은 도망갈 수 있어도 절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천슈위엔은 이렇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올해 중국 슈퍼리그 개막 전에 중국 축구 협회장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내내 그가 구단주로 있는 샹하이 하이강은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중국 축구협회는 그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니티의 전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축구협회 관계자들, 산동 타이산의 감독과 손준호 선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공공연하게 심판 매수 및 승부 조작 의심이 드는 이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중국의 법은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솜방망이와 같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일까요? 사람에 따라 엄해지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한 국가의 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중국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에게 0대3으로 지고 나서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 중국에게 불리한 편파 판정이었다 등 너무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의외였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중국 인민들은 항상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축구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찾다 보면 꼭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언급되는 영상에는 빼놓지 않고 우레에 관련 댓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이벌로 규정하거나 혹은 손흥민이 우레에게 배워야 한다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1992년생, 우레이가 1991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하고 포지션도 공격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볼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고 현재 중국의 모든 축구 선수 중에서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건 단 한 명, 터키 리그의 수비수 우샤오총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레이도 해외가 아닌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겠죠. 물론 3년 정도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동했던 적도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우레이의 경우는
같이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동안 쌓아온 업적도 다르고 앞으로도 국가 대항전이 아닌 이상 경기장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기에 손흥민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우레이와 비교하려고 하는 중국 누리꾼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레이가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好像很多球迷都拿你跟他来做比较。我和他虽然说年龄差不多，但是走的路完全不一样。他从小就在国外，如果我21岁能够出去，能够有一个稳定的一个球队，能给我比赛机会，那我觉得其实，我觉得我也不是不行，对吧？是，对，就像其实这次12强赛，其实虽然我没有出现，但是其实像打韩国、打乌兹别克这些队，其实我觉得没比他们差多少，真的没比他们差多少。 우레이가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건 중국 축구 선수들 마음속에는 중국 슈퍼리그 수준이 결코 세계 5대 리그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 축구 팬들이 보기엔 프리미어 리그하고 중국 슈퍼리그의 차이를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누가 우레이가 외국 리그에 도전하지 못하게 막았었나요? 안정적인 팀에서 주전이 되는 건 본인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것이지 세계 주요 리그에서 단지 외국 선수라는 이유로 그런 기회를 제공할 팀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우레이의 실력을 평가하자면 일단 몸싸움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우레이보다 더 작은 메시도 엄청난 돌파력을 보여주지만 우레이에게는 그런 신체 밸런스와 파워가 없습니다. 그나마 스피드는 준수한 편이라서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침투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슈퍼리그에서조차 1대1 돌파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골 결정력도 낮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격수로서 너무나도 명확한 단점이기에 중국 팬들조차 여러 차례 지적해 왔으며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장면을 모아놓은 영상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를 보면 우레이에게는 심각한 약점들인 볼 경합, 돌파, 결정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2023-24 시즌에서 10골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황희찬 선수는 8골로 7위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8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단 6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손흥민이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데뷔 첫 해에만 적응 문제로 4골에 그쳤을 뿐 그 후 2016-17 시즌부터 매년 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9시즌 연속은 해리 케인, 10시즌 연속은 프랭크 램버트, 그리고 역대 1위는 11시즌 연속의 웨인 루니입니다. 해리 케인이 독일로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기록은 손흥민으로 인해 교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은 골을 잘 넣는 것은 물론 어시스트마저 굉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이 분데스리가로 떠나기 전 8시즌 동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47골을 합작하며 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손흥민이 24골 23도움, 케인이 23골 24도움으로 어느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케인이 떠난 후 더 이상 날카로운 패스를 받지 못하는 손흥민의 절묘한 침투와 파괴적인 골 결정력이 무뎌질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현재 1위 아스널과 6점 뒤진 승점 33점으로 5위를 유지하며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레이는 올해 슈퍼리그에서 어시스트는 6개에 불과하고 이번 시즌 올인 득점도
소속팀인 샹하이 하이강의 팀 동료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오스카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오스카는 올해 슈퍼리그에서 13개의 어시스트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5시즌이나 뛰었으며 한때는 네이마르와 같이 브라질 축구의 미래로 불리우던 인재였습니다. 물론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한 뒤에는 모두 지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 브라질 축구팀에서 국가대표로 선정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레이도 요즘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들의 좋은 활약과 한국과의 실력 차를 느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리그와 중국 슈퍼리그의 수준 차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我是去年夏天回来的，然后打中超，就感觉是太轻松了。就是我在西班牙比赛很少的情况下，就天天训练，回来踢中超，我就感觉随便踢，节奏就完全不一样，给你时间思考太多了，而且你射门传球太从容了。如果你天天在那样的环境，你根本头就抬不起来，你必须你逼着你提前观察。但现在我感觉也被同化，以前没去年感觉那么好，因为这个环境就是这样，比赛节奏就是不一样。 우레이가 라리가 진출을 한 시점을 다시 되짚어보자면 중국에서 프로 데뷔 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우레이의 해외 진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시아 시장 개척을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우레이는 2019년 1월 최종적으로 RCD 에스파뇰을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라리가를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고 2015년 11월 3일 중국의 왕구 재벌인 라스타그룹이 RCD 에스파뇰의 56%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기에 더 많은 구단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은 바로 다음 해인 2019-20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우레이는 가족 사정 때문이라고 하면서 결국 2022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총 126경기에 출전해 16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우레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의 위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축구 팬들이 우레이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레이는 보통 해외팀과의 경기에서는 큰 활약이 없지만 적어도 중국 슈퍼리그에서만큼은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시즌 도중에 돌아왔음에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12경기 출장 11골로 중국 최고의 기량을 매섭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적재적소에 좋은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오스카의 도움이 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골을 넣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언제까지 우레이를 주전 공격수로 활용할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레이를 원해서라기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슈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건 19골을 넣은 브라질 출신 레오나르도 나시멘투 로페스 지소자 선수입니다. 2022년에는 울산 현대로 임대되어 34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올해 중국 저지앙팀에서 실력이 만개했습니다. 우레이는 18골로 2위이며 상위 10위 안에 우레이를 빼면 중국인 선수는 10골로 10위를 기록한 탄농밖에 없습니다. 탄농은 지난달 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이기재가 실수로 뺏긴 볼을 강하게 슈팅해 잠시나마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중국인 선수 중 득점 3위는 왕즈밍으로 용병을 포함한 득점 순위에서는 8골로 19위입니다. 중국에는 우레이만한 공격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A매치 기록을 보면 우레이는 32골로 역대 중국 선수 중 1위이며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통산 88골로 득점 공동 1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불만이나 비난이 많이 나와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면 국내 경기를 막론하고 기복 없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우레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레이를 낮게 볼수록 중국 전체 축구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밖에는 안 되기에
중국인들은 우레이를 떠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이지만 중국 축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 축구는 공격수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팀은 지금도 골 결정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우레이가 국대에서 은퇴하는 그 시점부터 중국 축구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의 축구 스타 우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